사전 계약 첫날 33,567대가 계약된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신차가 나오면 항상 트림과 옵션을 나름대로 추천해드렸었는데요. 팰리세이드 풀체인지도 오목조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워트레인입니다. 2.5 터보 가솔린과 현대자동차에서 최초로 적용되는 2.5 터보 하이브리드 두 가지 파워트레인 중에서 정말 아쉽게도 타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2.5 터보 하이브리드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번에 출시된 파워트레인 중에 2.5 터보 가솔린도 좋습니다.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2.5 터보 라인업에 들어갔던 것과 같은 파워트레인이고 연비를 제외하고 출력이나 정숙성, 8단 자동 변속기와 맞물렸을 때의 그 부드러움 등을 생각해보면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하지만 팰리세이드는 패밀리카로 많이 타시는 만큼 연비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거든요. 2.5 가솔린 공식 연비는 이렇습니다. 하지만 이 연비가 정말로 살살 운전하지 않으면 실제로 보기가 힘든 연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 집에 있는 GV70 같은 파워트레인임에도 불구하고 연비를 보면 약간 슬퍼요. 공차 중량도 팰리세이드 2.5 터보 가솔린은 2015kg, 그리고 GV70 2륜을 기준으로 해서 1865kg으로 팰리세이드가 약 150kg 무겁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2.5 터보 가솔린을 선택하신다고 하면 연비가 너무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33,567대 사전 계약 중에서 70%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선택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대수로 보면 약 23,496대 정도가 2.5 터보 하이브리드를 선택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동안 1.6 터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서 항상 아쉬움으로 지적됐던 출력 부분을 이번 파워트레인이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2.5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 총 출력이 335마력에 최대 토크는 46.5kg 포스미터, 복합 연비는 현재 연비 인증 중이긴 하지만 14.5km/L로 예상이 됩니다. 1회 주유했을 때 1000km 이상 주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패밀리카로 구매하신다고 하면 이런 높은 연비를 가지고 여유로운 출력도 가지고 있는 2.5 터보 하이브리드가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타볼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는 HT랙, 즉 4륜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주행하시는 특성이나 계신 곳의 특징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4륜을 선택하시면 주행 안전성도 확실히 높여주고 코너링 성능도 더 좋아집니다. 또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후륜 구동력을 또 가변적으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드에서는 후륜에 더 많은 출력을 주면서 역동적인 주행이 가능하고요. 비포장이나 급경사, 모래길 같은 곳에서도 구동력을 제어하면서 주행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차량의 무게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당연히 연비는 안 좋아지고요. 2륜보다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유지 보수하는 데도 보다 약간 더 높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한국은 대부분 도로 상태가 양호하죠. 때문에 HT랙 4륜의 장점을 몸소 체감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도심에서만 타시는 분들은 240만 원을 주고 HT랙과 험로 주행 모드,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를 선택할 것이냐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팰리세이드 풀체인지가 후륜 기반이었다면 저는 당연히 4륜을 추천하겠지만 전륜 기반의 SUV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도심에서 주행한다거나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는 HT랙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겨울이 불안하신 거라면 2륜이라도 윈터 타이어를 꼭 장착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7인승과 9인승의 선택인데요. 우선 사전 계약에서 40%가 9인승을 선택을 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60%가 7인승을 선택을 했다는 거고요. 7인승을 선택하시면 2열에 독립 시트가 들어가죠. 9인승의 333 배열보다 같은 공간에서 공간이 조금 더 여유롭기 때문에 2열에 사람이 탔을 때 9인승보다는 높은 수준의 편리함과 안락함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겠고요. 그리고 2열을 통해서 3열에 탄다고 하시더라도 2열 시트 사이에 통로를 통해서 3열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승하차 할 때 9인승보다 조금 더 여유롭게 탑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이유는 모두 다 다를 수 있고 모두 다 존중하지만 일반적으로 타고 다닌다고 하면 7인승이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9인승은 세제 혜택을 노린 구색 맞추기가 아닌가 해요. 일단 3열의 3개 시트 배열의 가운데를 보시면 바닥에 콘솔이 약간 좀 올라와 있거든요. 이 가운데 자리에 사람이 잠깐은 앉을 수 있는데 오래는 못 앉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9인승은 사업자나 기타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구매를 많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반적인 패밀리카로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2.5 터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7인승으로 우선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트림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이번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트림 구성을 보면 투싼 페이스리프트가 생각나는 구성입니다. 깡통 아니면 가장 상위 트림을 사라 이런 느낌인데요. 익스클루시브 트림에서는 공통 옵션을 포함해도 총 5개의 옵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뜯어보고 생각을 깊게 해봐도 가성비로 구매한다? 나는 정말 다 상관없는
상관없으니까 팰리세이드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는 익스클루시브 트림 가장 기본 5,146만 원짜리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친환경차 고시 뜨면 100만 원 낮아진 5,046만 원이 될 거예요. 익스클루시브 트림을 보면 우선 파워트레인의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이모션 드라이브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많은 분들이 예전부터 원하셨던 RMDPS 들어가 있습니다. 통합 주행 모드부터 전자식 변동 칼럼 그리고 셀프 레벨라이저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셀프 레벨라이저라는 건 쉽게 차 후방에 짐이 실려 있을 때 차체 처짐을 자동으로 보정해 주는 기능입니다. 안전에 있어서도 현대자동차 플래그십 SUV이기 때문에 기본 품목도 잘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능형 안전기술 운전 보조 시스템도 전방 충돌 방지 보조부터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까지 예전에는 옵션을 넣어야지만 들어갔던 것들이 이제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서 익스클루시브 트림을 선택하신다고 하더라도 지능형 안전기술에서는 크게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아쉬워하실 수 있는 게 18인치 알로이 휠 타이어인데요. 한 가지 좀 아셨으면 하는 건 내가 승차감을 평상시에도 좋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면 가장 기본 인치 휠과 타이어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얼마 전에 차량을 구매했는데 20인치 휠 타이어를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8인치 휠 타이어를 선택을 했어요. 지금도 후회를 하진 않습니다. 휠 타이어의 인치가 커질수록 주파 성능도 뛰어나고 외관에서 봤을 때 멋있고 이런 건 있지만 승차감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18인치 휠 타이어를 선택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쉬워만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의 램프류도 다 풀 LED로 들어가고요. 내장을 보면 클러스터가 4.2인치로 LCD로 들어가는 게 아쉬운데 여기서 나는 좀 요즘 차 같은 느낌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현대 스마트 센스 140만 원짜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거 필요 없다. 계기판 같은 건 있기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크게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안 넣으셔도 되고요. 시트 항목에는 인조 가죽 들어가고요. 운전석 전동 시트, 1열에 열선 통풍 시트 다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2열의 통풍 시트를 옵션으로도 선택을 못해요. 근데 아이들이 카시트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클루시브 트림에서도 3열 6대4 분할 시트, 폴드앤다이브 리클라이닝 시트가 적용이 되고요. 편의를 보시면 버튼 시동부터 정말 많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인포테인먼트도 보면 12.3인치 내비게이션부터 무선 업데이트까지 알차게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팰리세이드 풀체인지를 구매한다는 가정하에 그 위에 트림인 프레스티지와 비교를 해보면 참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드는 생각은 683만 원을 더 주고 프레스티지 트림의 옵션을 추가하실 분들이라면 캘리그라피 트림으로 갈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계약하신 분들 중에 60%가 캘리그라피 트림을 선택하신 게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캘리그라피 트림을 보면 우선 지능형 안전기술에는 프레스티지와는 다르게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본이고요. 외관에는 20인치 휠 타이어와 기타 다른 캘리그라피 전용 디자인이 들어갑니다. 또 웰컴 라이트가 적용이 되고요. 캘리그라피를 선택하셔야 앰비언트 무드램프가 들어갑니다. 이건 좀 치사하죠. 그리고 디지털 센터 미러가 적용이 되는데 기존과는 다르게 카메라 클리닝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카메라가 더러워졌을 때 카메라 클리닝 시스템을 통해서 깨끗하게 세척을 한 후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시트에는 나파 가죽 들어가고 운전석에 에르고 모션 시트, 이 에르고 모션 시트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긴 한데 스트레칭 모드는 잘 모르겠지만 4방향으로 럼버 서포트가 조절이 되고 18방향으로 시트가 조절이 되고 볼스터가 설정에 따라서 전동으로 조절이 되는 기능은 체형에 맞춰서 드라이빙 포지션을 맞추기에는 아주 좋은 기능을 합니다.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1열의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다리를 받쳐주는 레그레스트까지 같이 움직이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에도 캘리그라피를 오셔야지만 기본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프레스티지에서는 플래티넘 옵션 180만 원짜리를 넣어야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기본으로 캘리그라피에서 넣어주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양문형 멀티 콘솔에 UVC 살균이 포함이 됐습니다. G90에 제일 먼저 들어갔었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제는 산타페급에도 들어가고 당연히 팰리세이드급에도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2열 수동식 도어 커튼과 디지털 키 2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번 팰리세이드 풀체인지의 디지털 키 2는 차량의 잠금 해제와 시동을 거는 것뿐만 아니라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건 처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궁금한데 이렇게까지 디지털 키 2에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적용이 된다고 하면 이제는 더 이상 물리키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정말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팰리세이드는 차가 커요. 웬만한 주차 공간을 가진 곳이 아니라면 주차 공간이 굉장히 협소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시스템을 통해서 차량을 출차시키고 주차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 자체가 운전자로 하여금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좋은 기능이라는 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가성비에 높게 가치를 두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익스클루시브 트림을 선택하겠
했지만 저는 그냥 캘리그라피 트림 기본을 추천드립니다. 옵션 하나도 안 넣을게요. 썬루프는 선호도에 따라서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빌트인 캠2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과 묶어서 가격이 너무 비싸요. 2열 다이나믹 바디케어 시트는 왜 안 넣냐? 2열에 타시는 분들이 정말 중요한 분들이라면 넣겠지만 저는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H 제뉴인 액세서리 라이프스타일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실내 V2L인데요. 3.5kWh의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4인 가족 평균 전력 사용량을 시간당 0.422kWh라고 보면 단순 계산으로는 약 8.3시간 쓸 수 있어요. 차박이나 캠핑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옵션일 수 있는데 저는 하지 않기 때문에 추천드리진 않고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21인치 휠 타이어와 묶여 있는데 21인치 휠 타이어가 들어가면 당연히 외관에서 봤을 때 상당히 멋지죠. 멋진데 승차감의 손해를 보니까 전면 카메라와 순정 내비게이션과 연동해서 감쇄력을 조절하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근데 제가 느껴본 바 21인치 휠 타이어 치고 승차감이 좋다고 느껴지게끔 만들어주긴 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캘리그라피 트림 기본으로 20인치 휠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승차감을 더 올리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옵션으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가 타보지 못한 상태여서 섣부르게 추천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타볼 기회가 있다고 하면 그때 정확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다만 예전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처음 나왔을 때보다는 상당히 높은 인식률을 가지고 있고요. 감쇄력 조절도 생각보다 많이 돼요. 하지만 저는 그냥 20인치 휠 타이어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선택하셔도 정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 나오는 차량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기본 품목은 상당히 좀 빈약했고요. 옵션을 추가해서 넣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4, 5년 지난 상태에서 분위기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기본으로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우리가 돈을 내고 선택해야 되는 옵션 자체는 가지수가 줄어들거나 혹은 묶어서 패키지 옵션으로 적용되는 것들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팰리세이드는 그게 약간 좀 세다, 너무 좀 티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6,424만 원짜리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추천드릴 수 있고요. 제가 이 영상을 늦게 올리는 이유도 몇 날 며칠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가격표를 들여다봤거든요. 영상을 찍어도 욕먹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할 일은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비싸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존 대비 이만큼이나 가격이 올라갔는데 같은 크기의 비슷한 기능을 하는 수입차 가격을 보면 답도 없고요. X550이나 할인 많이 한다고 X7 M60i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차들 반 잘라서 팔아도 팰리세이드 풀체인지보다 비싸니까 현혹되지 마세요. 앞으로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관련된 정보나 시승기 혹은 사전 계약이 끝나고 정식 출시가 되고 출고 시작 전에 여러분들께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등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구독해 보시고 여러분들 지갑에 도움되는 정보들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